자, 할렐루야. 설날 명절을 맞이하여 온 가족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늘의 복을 빕니다. 아멘. 그리고 특출나게 잘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될 만한 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온 교인 앞에서 우리 가정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족 목장 간증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제가 가족 목장에 대해 들은 것은 2022년 제 23차 목연수 때 해운대 장산교회에서 같은 조에 속해 있던 김광진 목자, 양민정 목녀 부부에게서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김광진 목자님은 저와 같이 1살 연상의 자매와 결혼을 하였고 여러 가지로 저와 많은 부분이 같아서 오래도록 잊지 못할 인연 같았는데 지난번 평세 때도 만나서 정말 오랜만에 만난 가족처럼 너무 반가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상을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이 교회에서 퀸과 가족 목장을 한다고 하면서 그 유익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듣고 있는 저에게는 그게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 후에 큐인은 어렵지 않게 시작했는데 정작 가족 목장은 쉽사리 시작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 목장 그냥 목장 모임 때 올리브 브레싱 시간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과 감사와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자녀들과의 짧은 나눔은 가족 목장이라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은 정말 짧아서 나눔이라고 볼 수 없고 그냥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듣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부족함을 느끼고 있을 때쯤 담임 목사님 칼럼에 가족 목장에 대해 말씀하셔서 이번 기회에 그동안 미루었던 가족 목장을 다시 시작했다는 결단을 했었고 아내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해서 가족 목장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가족 목장을 시작했을 때 정말 쉽지가 않았습니다. 건성으로 임하는 아이들의 모습에 영혼 없는 말투로 건조함을 느꼈습니다. 머릿속의 계획은 우리 아이들이 정말 성심성의껏 가족 목장에 참여하고 즐거운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가족 목장이 될 거라고 기대했는데 실상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따분하고 기존으로 하는 금요일 목장 모임에 올리브 브레싱 시간이 있는데 근데 하면서 그 가족 목장을 왜 따로 하느냐는 반항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다, 뭔가 잘못되었다 판단해서 일단은 아이들이 가족 목장을 기다리는 마음을 먼저 줘야겠다는 계산에 평소 없던 가족 목장을 하는 날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준비하거나 외식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먼저 얻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가족 목장 때는 통닭을 시켜서 먹었는데 반응이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카드 게임도 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찬양도 한두 곡 하고 목장 모임을 시작했는데 예상치 않은 은혜와 감사를 주셨습니다. 목장 모임에 시작함에 앞서 아내가 감사를 나눌 때 먼저 가족 구성원에 대한 감사 한 가지를 하고 난 다음에 삶에 대한 감사 두 가지를 나누자는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던 것이 정말 신의 한 수가 되었습니다. 시아는 엄마에게 감사를 했고 노아는 누나에게 감사를 했고 엄마는 노아에게 저는 딸 시아에게 착하게 자라줘서 감사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문이 먼저 열리고 시작하니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미처 알지 못했던 자녀들의 삶을 알게 되고 내가 했던 자녀들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바라는 자녀에 대한 기도 제목들과 자녀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기준이 완전히 달라져 있음을 알게 되었고 지금껏 내가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은 그저 저 욕심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평신도 세미나를 위한 기도 참석 때문에 잠시 가정 목장을 쉬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가정 목장을 통해서 얻었던 유익을 말하자면 첫 번째, 서로의 공감대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은 겨울 방학이 되면 가족 여행을 갑니다. 올해도 홍천으로 여행을 갔는데 가족 목장에서 여행을 앞두고 기도를 했는데 어찌나 마음이 잘 맞는지 조금은 놀랐습니다. 하지만 저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지금이 경기도 어렵고 여유도 없는데 목돈이 들어가는 여행은 우리 형편이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그걸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생각은 이번 달 카드 값이 빵꾸가 나면 자연스럽게 여행은 물거품이 될 것이고 그래서 그동안이라도 여행에 대한 기대감을 꺾지는 말아야겠다.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그런 기회가
근데 저 예상과는 다르게 일이 성사되고 말았습니다. 아내의 생각은 우리 형편은 어렵지만 그럼에도 이런 기회가 매번 있는 것도 아니고 겨울 방학이라는 기회에 할 수 있는 일이고, 또한 아이들과 여행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할 수 있는 난 가족 여행은 우리 가족의 추억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의지에서 시작함을 주장했고, 그에 따라 자녀들 또한 가족 여행을 적극 찬성하고 기담을 보고 있어서 더 이상은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녀들에 대한 더 잘할 수 있는 소통이 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자녀들을 사랑해서 걱정해서 하는 사랑의 말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랑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걱정하는 말들이 자녀들에게 잔소리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번은 우리 딸 시아가 저에게 아빠는 저 싫어하죠 하는 멘탈이 터진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시아를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 아이에게서 하는 말이 아빠는 왜 저를 그렇게 싫어해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했고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나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려운 순간을 다행히 지혜로운 우리 아내의 조정으로 어려움은 풀렸으나 숙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했던 자녀와의 대화는 자녀의 입장에서의 대화가 아니라 억압과 잔소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보니 딸이 마라탕을 사들고 집에 왔었습니다. 그러나 딸에게 저는 교회에서 밥을 안 먹고 왜 밖에서 마라탕을 사들고 오느냐고 나무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멘트로 다음에 한 번 더 이러면 용돈 받은 건 모두 압수하고 지금처럼 용돈은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하겠다 했습니다. 이내 시아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아빠는 왜 말을 그렇게 해요? 왜 대화를 하지 않고 명령만 해요? 저도 말하면 알아들을 수 있어요. 저에게 아빠는 시아가 용돈을 좀 아껴 썼으면 좋겠다라고 말해주면 저도 알 수 있는데 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명령만 하는데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딸 시아가 교회에서 식사를 하면서 아이들과 잘 어울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고 왕따같이 어울리는 사람 없이 외롭게 교회 다니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으로 하는 마음으로 말한 것인데 저의 사랑과 관심으로 말한 그 사랑의 언어가 도리어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 자녀에게 미안함을 말할 수 있는 시간이 각종 가족 목장의 시간이었습니다. 저의 그릇된 행동으로 아이들에게 상처를 준 사건은 말도 못합니다. 시아가 혜린 쌤이 사줬다면서 햄버거를 사들고 집에 온 적이 있는데 자기 거라면서 먹고 싶어하는 노아에게 한 입도 주지 않고 싹 다 먹으랬다는 것이 속이 상해서 노아에게 너도 햄버거 사 먹으라고 돈을 준 적이 있었고, 또 친구들과 마라탕을 먹고 남은 국물 누나에게 좀 달라는 그 비참한 모습을 보고 노아가 너무 불쌍해 보여서 매울찬 시아에게 나무랐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더 고가인 것은 노아는 시아 누나에게 전혀 불편이 없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누나 돈으로 산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전혀 불만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 상황에 노아는 착해 보였고 시아는 욕심쟁이로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라 하면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나누어 주고 나누어 먹는 공동체의 구성이라고 생각했기에 시아의 행동이 나빴다고 생각했는데 그 또한 저의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제가 옳았다고 판단한 것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여겨지는 것이 아님을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족 목장의 나눔을 통해서 현재 자녀들의 고민과 그들이 바라는 것을 나눔을 통해서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노아의 사고를 통해 알게 된 사랑의 잘못된 방향과 부부들의 대화, 들어야 산다는 내용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갈등의 조정이 이루어집니다는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모든 가정마다 갈등이 없는 가정이 없는 줄도 압니다. 저희 가정 또한 수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참고 넘기는 것도 많고 도저히 못 참아 용출되는 것도 있습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있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가족 목장을 통해서 많은 부분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따금씩 아내는 저에게 시아에게 네 아빠랑은 정말 안 맞다 하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아에게 너는 참으로 대단하다.
칭찬 아닌 칭찬을 합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참고 이해하면서 지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시아는 제가 봐도 참 지혜롭습니다. 엄마의 의미심장한 그런 물음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내놔도 득이 될 게 없다는 것을 자기도 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저도 조금은 그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시아에게 한 말이 아니라 나 들으라고 한 말인 것을 압니다. 지금 자신이 뿔났고 그로 인해 자신의 기분을 풀어달라는 의미인 것을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넘는다고 그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해도 무슨 말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허허 웃습니다. 웃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웃으면 전염이 되거든요. 그렇게 웃으면 아내도 웃습니다. 하하 웃진 않아도 입가에 미소가 조금은 번집니다. 이것으로 앙금은 사라지고 상황은 끝이 됩니다. 우리 가정은 월요일 저녁 목장 모임을 합니다. 가족 목장요. 그런데 가족 목장 모임은 월요일이지만 목장 모임을 시작하면 한 주간은 가족 목장의 한 연장선으로 됨을 느낍니다. 다른 요일 자녀들과의 대화도 그 연장선 같이 됨을 느끼는데 목장 모임을 하면 자녀가 바로 변하지 않습니다. 배우자도 바로 변하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변하는 것은 또 제가 먼저 변합니다. 내 생각이 변하고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게 되고 이것으로 변화의 시작됨을 알게 됩니다. 내가 변해야 모두가 변화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갈등 조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빌어서 시아에게 그동안 아빠가 부족하고 몰라서 본의 아니게 말로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를 전하고 싶습니다. 시아, 전시아, 아빠가 미안해. 사랑해. 마무리로 우리 가족 모두에게 가족 목장에 대한 좋은 점과 감사한 점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나와주세요.